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 세상 순진하면 100% 필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파월이 며칠 전이죠.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당분간 높은 금리 환경이 필요하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2% 때죠. 2%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향후 추가 금리 여부는 데이터에 근거하겠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파월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FOMC 위원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더라. 자, 아직 연착륙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시장을 달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대 회복을 못할 것이다. 그럴까요? 자, 지난달이죠. 그 인플레이션 CPI 수치가 정확히 3%를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 2%대 갑니다. 무조건 가는데 지금 뭐라고요? 25년도까지도 회복을 못할 것이다. 글쎄요. 필요시 양적 긴축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면피용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보시죠. 자, 21년도 7월 기사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연준을 믿어달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날 이제 하원에 출석을 해서 급등하는 물가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반박을 한 거죠.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그 얘기 잘 듣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거 일시적이다. 곧 있으면 이거 금방 사그라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 풀고 있는 통화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 이거 우리도 그냥 곧 잘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매월 1200억 달러, 이게 1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달 이렇게 풀었으면서 글쎄요, 물가가 일시적이다. 자, 금리도 제로로 낮추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준을 믿어달라. 통화정책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니까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2021년 6월 CPI 지표가 얼마나 나왔길래 지금 그 국회 나가서 혼나고 있을까요? 6월 CPI 이게 21년도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찍었고요. 이게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일시적이고 이게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물가 2%대 목표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때 몇 프로라고요? 5.4% 했는데 지금 이때도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계속 말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넷 옐런 그리고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나중에 결국에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이게 사과하고 끝날 일일까요? 더 한번 보시죠. 자, 위키백과를 한번 가보시면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 연준 의장과 이사 7명, 상원이 승인해서 연준 의사 7명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근데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 독립성이 조금 훼손이 됐었죠. 어쨌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를 발행하죠. 자,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장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을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뭐다? 사립은행이며 JP모건, 시티뱅크,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몇 프로 소유합니까?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준이 민간 기업이고 주식회사고요. 이 주식회사의 이제 대주주가 아닙니다. 절대 주주죠. 100%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월스트리트의 은행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게 언제 이렇게 생겼냐? 설립 배경은 좋아요. 이제 대공황을 이렇게 맞이해서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유럽에 벤치마킹 하러 사람을 보낸 거죠. 아, 유럽에서는 경제위기가 일어났을 때 중앙은행을 세워서 통화정책을 펼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만들자. 자, 극비리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JP모건 집으로 모입니다. 자, JP모건, 시티, 이제 록펠러 재단이다. 이런 이제 은행가들이 모여서 극비리에 만들고, 자, 법안을 만들었죠. 이 법안의 골자가 뭐다? 미국의 화폐, 달러의 독점 발행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두 번째 뭡니까? 금의 뒷받침 없이 신용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겠다. 내 맘대로 찍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렇다고 뭐 다 잘못됐냐? 아닙니다. JP모건이 특히 1900년대 초에 미국의 큰 문제들,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런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달러의 발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뭐냐? 지금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닙니다. 민간 은행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죠. 자,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인 연준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고 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이 정부의 국채를 삽니다. 이것을 담보로 달러를 발행하죠. 자, 지금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빌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연 6%의 배당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누가요? 연준이요. 문제가 뭐냐? 정부는 그 빚을 갚을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부채의 상한을 늘리기만 하지 그게 줄어들 생각은 없죠. 무슨 소리냐면 연준이 영원히 6%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왜요? 그 빚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17세기 네덜란드 또 영국의 영란은행부터 유대계 자본가들이 정부로부터 기축통화 발행권 연 6%, 7%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던 것이 유래가 됐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효시가 네덜란드냐 영란은행이냐 의견은 있지만 핵심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사람들도 연준을 정부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입니다. JP모건, 시티은행, BOA, 웰스파고 이런 월가 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그 연준의 미국 정부가 국채에 대한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6%를 배당을 받고요. 화폐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꿀 같은 사업 지금 누가 가져갑니까? 월가의 은행가들이 가져간다 보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도 아팠던 추억이 예전에 있습니다. 97년 IMF죠. 자,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지금 70%에 육박합니다. 자,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역시 배당을 줘야겠죠. 은행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자, 지금 이게 17년도 자료긴 하지만요. 국민은행 4,400억, 하나은행 7,200억, 1년에 이것만 합쳤더니 대략 2조 원 정도 배당금이 해외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2019년도 기사가 그래서 이런 것도 뜨는 겁니다. 시중은행 간판만 토종이다. 외국인 지분 60, 70%고 배당금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투자자에게 2조 원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IMF 97년 가보시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대신에 부실금융기관 다 퇴출시켜 관치금융 개선하고 자본 개방을 확대해라. 자, 이때 외국인 자본 들어온 겁니다. 기업 투명성 제고시켜 기업의 높은 부채도 다 이렇게 축소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시켜봐. 자, 이게 되게 좋은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 과도한 빚으로 흥청망청 했다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왔죠. 이때 뭘 요구했습니까? 부실 기업 다 망하게 해. 대신에 금융시장은 열어놔. 왜요? 헐값에 와서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다 사가려고 한 거죠. 자, 금리를 무려 이 지금 빚으로 흥청망청 있을 때입니다. 힘들 때 금리가 10%에서 30%대로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이때 뭐 대우다, 삼보다, 대마불사가 이때 처음으로 거의 깨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IMF 수석 부총재, 이건 이제 최근의 일이죠. ECB, 유럽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 금리를 더 올렸으면 좋겠어. 명분은 뭐 조금 다르지만 명분 좋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물리쳐야 한다. 97년은 명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명분은 달라도 핵심은 뭡니까? 빚에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라 라고 주문하고 있네요. 자, 미국의 CFO들, 기업의 재무 최고 책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면 큰일 난다. 시장은 이제 그만. 연준은 왜 계속 글쎄하고 있을까요? 은행권 혼란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연준 이번엔 나무 위키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고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전 연준 의장들이 뭐 세계은행의 뭐 총재를 하셨던 분도 있고 또 민간 투자 회사로 이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민간 기업들과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화폐 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 받아간다. 이건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 정부 부채 갚을 생각이 없죠. 미 국가가 달러 빚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수입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연준을 제가 뭐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위기 극복, 대공황을 극복했을 때 JP모건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나에게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공의 이익이냐, 내 이익이냐 하는 질문이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대신에 사익을 추구할 때 이게 항상 시끄러워집니다. 저는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연준에서 공익이냐 아니면 사익이냐. 사익은 아까 대주주가 어딘지 말씀을 드렸죠. 연준이 통화정책 항상 명분은 좋습니다. 뭐 서브프라임 2008년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무제한 QE, 제로금리를 가져갔더니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발생을 했죠. 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유례 없는 속도의 QT, 긴축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머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정말 좀 과장된 제스처로 인해서 매우 큰 시장의 주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대전, 6.25 전쟁, 서프라임, 팬데믹, 역사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받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 이 힘을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자, 이게 이제 뭐 워런 버핏이 예전에 팬데믹 때 에너지주, 금융주를 쓸어 담아서 큰 돈을 벌었겠죠. 뭐 이런 월가, 또 투자자, 아니면 또 은행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봤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어디입니까? 블랙락이죠. 전 세계 ESG 경영을 어젠다 세팅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블랙락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구를 이사회에 끌어들였다고요? 아람코 CEO를 들여왔습니다. 아람코는요,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죠. 지금 ESG와 가장 반대편에 서 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지금 이사회에 영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공익과 사익 중에서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답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투자의 원칙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자, 연준과 월가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주주의 이익, 아까 보셨죠?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큰 공황이 그러면 발생할 수 있겠다. 이건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추측일 것 같진 않아요. 자, 버핏의 절친 찰리 먼거, 우리가 현금 880억 달러를 들고 있네요. 버핏이 현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171조 원을 쟁여놨고요. 경기 둔화의 주식 매력이 떨어졌다. 현금 비중 21년 이후 최대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입을 보시면 안 돼요. 행동에만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코인 투자 너무 순진하게 다가가시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